안녕하십니까. 세션3 인간과 바다, 오염과 대안에서 발표를 하게 된 SK지오센트릭 나경수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바다입니다. 그만큼 바다의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방증이겠죠.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95%를 차지할 만큼 지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다는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의 온도와 해류가 변하여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다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를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류는 생존의 과제로서 기후변화, 환경 문제 등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를 둘러싼 수많은 위기 중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류의 삶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전과 그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는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 플라스티쿠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플라스틱은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료 용기, 식품의 포장재뿐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케이스와 부품에도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자동차 내외장재, 의료기기,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심지어 마스크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제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삶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가장 획기적인 소재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철이나 유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재활용만 잘 한다면 삶의 편의와 환경을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버려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생애 주기를 세계적인 규모로 연구한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논문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83억 톤의 플라스틱 가운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63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12%는 소각되고 79%는 땅에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50억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자연에 남겨진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2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 몇 년간 코비드-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와 배달이 폭증하면서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비드-19으로 인해 84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매립되거나 방치된 플라스틱은 여러 경로를 따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800만 톤에 이르며 2020년 기준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약 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 야기한 해양 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해변에서 발견된 향유고래의 사체입니다. 뱃속에서 플라스틱 컵, 가방, 장갑, 포장끈, 그물 등 각종 폐기물이 0.1톤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해양 조류의 90%가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을 먹는 해양 조류가 99%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동물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자외선과 파도에 마모되면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수많은 어류가 이것을 삼키게 되고 결국 우리 인간은 식탁에서 다시 플라스틱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지구산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닷속 산호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산호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고 대량 섭취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며 순환하다 결국 인간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발명된 플라스틱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플라스틱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플라스틱이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회용이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은 더욱더 사용을 자제해야겠지요. 그런데 호모 플라스티쿠스인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철이나 유리와 같은 소재에 비해 CO2 배출이 훨씬 좋고 오히려 종이와 그 수준이 유사한 착한 소재입니다. 즉 플라스틱 그 자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에서 사용 후 폐기와 재활용을 잘하지 못한 것이 플라스틱을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빌런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순환 경제란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어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용한 플라스틱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는 화석 연료부터 만들어지고 사용된 후 버려지는 선형 구조입니다. 일부 재활용을 하긴 하지만 결국 버려지게 되는 다른 형태의 선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 구조의 플라스틱 생애 주기를 생산, 소비, 회수, 재활용, 그리고 다시 사용이라는 순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폐플라스틱 문제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귀한 포럼을 열어주시는 등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환경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폐해를 전달합니다. 소비자들은 열심히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친환경 제품을 찾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거나 플라스틱을 제품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있어서 폐플라스틱 문제는 의무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조약에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아닌 법적 구속력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원유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도태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맥켄지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수요의 빠른 성장에 따라 2050년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비중이 60%로 버진 플라스틱을 역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수익성은 확보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요 대비 공급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버진 플라스틱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이 약 45%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업은 탄소 배출권 확보로도 부수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SK지오센트릭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1972년 국내 최초로 납사 분해 설비를 가동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화학제품 생산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지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진심과 의지를 담아 사명을 SK 종합화학에서 지구 중심적이란 뜻의 SK 지오센트릭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야말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 기술도 결국은 화학기술이고 그 고객 또한 기존의 고객이므로 기업이 매우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로서 SK지오센트릭에게 원료는 원유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원유처럼 활용할 수 있기에 SK지오센트릭은 세계 최고의 도시 유전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7년 SK지오센트릭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100%에 해당하는 25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현 국내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인 800만 톤 이상을 재활용해낼 것입니다. 2027년 목표인 250만 톤 물량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폐플라스틱 20%를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음료병 2천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2050년에는 현 시점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폐플라스틱 양의 100%를 저희 SK지오센트릭이 재활용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SK지오센트릭은 울산의 대규모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2개 면적 크기의 리사이클 클러스터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으로 고순도 PP 추출, 해중압, 열분해 등 글로벌 기술들을 총망라한 세계 최초의 화학적 리사이클 클러스터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화학적 리사이클 기술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순도 PP 추출 기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PP는 배달 용기, 식품 포장 필름, 아이들 장난감에 사용될 뿐 아니라 자동차 대시보드에도 사용되는 등 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에 용제를 넣어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 퓨어사이클사와 협력하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이 되면 연 6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원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중국 등 아시아권을 포함한 글로벌 사이트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폐섬유를 새섬유로 바꾸는 해중압 기술입니다. 페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유색 페트병과 버려진 옷, 폐섬유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카페트, 섬유, 유색 페트를 다시 깨끗한 생수병이나 새 섬유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루프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 독점 사업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 상업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총 4개 이상의 상업공장을 가동하려 합니다. 최근 저희는 휠라와 같은 브랜드 오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폐섬유에서 새 섬유를 만들어내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분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에서 500도 고온 처리하여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소재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열분해 과정을 거치면 기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석유화학 공정의 원유 대신 원료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새로운 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열분해 공정을 가진 회사와 협업하여 대규모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업체들의 열분해유를 공급받기 위한 협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열분해유에 자체 개발 중인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SK지오센트릭의 친환경 생산 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 플라스틱 리사이클 클러스터는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가동될 예정인데요. 연간 약 30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50만 톤의 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차별화된 3가지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한 곳에 지음으로써 다양한 소재의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각 공정 간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리사이클 클러스터 이외에도 SK지오센트릭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 원료를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파트너사와 함께 PBAT를 활용한 생분해 소재 제품을 상용화하였습니다. PBAT는 자연에서 빠르게 생분해가 이루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어망이나 어구, 농업용 비닐 등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제품에 적용하면 좋을 친환경 소재입니다. 한편 원료 또한 기존의 석유가 아닌 재생 가능한 친환경 원료로 적극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최근 해외 브랜드 오너들 또한 친환경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열분해유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리뉴어블 납사를 원료로 적용하여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은 어떤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플라스틱 생애주기 각 단계별로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시너지를 내야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폐플라스틱 수거 선별 단계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수거 선별 사업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의 절반 이상이 종업원 수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이하의 업체는 74%에 달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AI나 디지털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하화하는 등의 선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수거 선별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브랜드 오너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시장이 성숙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브랜드 오너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좋은 퀄리티의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련된 용기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로 유명한 메소드의 세정제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메소드 용기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부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그 제품 그 자체의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상품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는 브랜드 오너의 노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국내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열분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증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당사 탄소 배출권으로 활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열분해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다양한 기업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순환경제 구축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삶에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필요성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환경 문제의 1차적 원인을 제공한 생산자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일조했던 당사자로서 해법을 제시할 때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순환이 되기 위해선 원료 생산자, 제품 생산자, 소비자,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 연구자 등 플라스틱 생애주기에 있는 모든 주체의 구분 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함께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폐플라스틱 문제는 분명 해결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는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SK지오센트릭 또한 플라스틱 생산자의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구에 발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SK지오센트릭의 여정에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